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명제 증명.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뭐 얘기했듯이 명제를 왜 배우냐 그랬죠. 네, 증명하려고 배우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든 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방금 전에 너네가 뭐 홀수냐 짝수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제 증명에서 정의, 정리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정의는 정의는 어느 정도 알죠? 정의는 그냥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게 정의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막, 책상을 만든 사람이 책상이라고 정해놓은 건 그거 만든 사람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공식 같은 것도 이등변 삼각형을 정의를 만든 사람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만들었으니까 그게 정의가 된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됐냐? 그러면 원래 성질이 뭐였어요? 양끝과의 크기가 같을 때 이등분 삼각형이 되고 수직이 등분할 때 이등분 삼각형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는 참인지 증명된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한 것이다. 뭐, 이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할 얘기는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번 시간에 한 거죠.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를 이용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명제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면 네, 대우를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야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건 이제 기류법. 이제 기류법은 뭐 여기 써있는 대로 읽어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증명할 때 명제를 부정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제를 부정하든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든 네, 그 부정을 했을 때 그게 모순이란 말이 이제 잘못된 거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모순이어서 이게 모순이 되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게 기록법이야. 그러니까 명제 부정을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게 기록법이다. 뭐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걸 그냥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뭐 볼 필요 없죠. 네, 2번에 나와 있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대우를 이용해라. 이게 명제예요. 자, 당연히 이렇게 쓰면 얘가 가정이고 결론이겠죠. 근데 대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대우하면 뭐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대우는 n이 홀수이면 네, n제곱이 홀수이다. 자, 이게 대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홀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짝수는 n이 2k일 때가 짝수인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수든 2가 곱해지면 짝수인 거죠. 자연수 중에서. 자, 그 다음에 홀수는 그럼 뭐냐. 그러면 짝수에다가 1 더하면 홀수인 거죠. 짝수 옆에 숫자가 홀수니까. 자, 그래서 2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 이제 아까 이 대우를 한 게 요거잖아. 그만 딴짓 하라 그랬다. 준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야, 얘는. 자, 그러면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보는 거고, 2k 플러스 1 제곱을 정리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당연히 얘도 어차피 다 숫자잖아.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잖아. 일반 남는 거죠, 홀수가. 네.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홀수다. 이렇게 분명하는 거야. 확인하고 싶으면은 대입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n제곱이 홀수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쓰는 거는 정기평가에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 여기서부터는 다 증명하는 문제예요. 뭐 겁나 많이 나와. 네.
정답 문제 나와요. 아, 요번 정기평가는, 몇 문제 내냐면, 16문제 낼 거고. 야, 네, 16문제 낼 건데, 어디서만 낼 거냐면 명제에서만 낼 거예요. 명제 아닌가요? 어? 다 명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도는 뒤에 함수까지 더 나갈 건데, 정기평가는 명제에서까지만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건 이제 귀류법이야. 명제가 지금 보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 유리수 아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왜 유리수가 아니냐에 대한 걸 확인하라고요. 왜 유리수가 아닌지에 대한 거. 저번에 누가 얘기하지 않았나? 루트 8. 막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화목반에서 막 얘기했어요. 왜 루트 8은 왜 무리수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런 거 하는 데야. 네. 자,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얘기는 부정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부정하니까 뭐야? 루트 2는 유리수다가 부정인 거죠. 그지?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알 텐데. 걸로 나타낼 수 맞아. 비슷한데 좀 더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얘기를 해야 돼.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아니 그 밑에 분모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네. 시합분들 안 하고 기억나요?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분자분모가 약분이 다 된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분수꼴로 나타냈는데 기하분수여야 된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랑 얘는 기하분수라는 의미 자체가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제곱을 해보자. 그럼 제곱을 하면 얘는 2는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n제곱은 2 곱하기 m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n제곱이 지금 2가 곱해졌네요? 짝수네? 분자가 짝수라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분자가 짝수라는 거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생각을 하는 거야. n제곱이 짝수야. 그러면 n도 짝수겠죠.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지.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n이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얘가 2k라고 짝수를 우리는 아까 여기서도 2k라고 썼잖아요. 짝수를. 방금 위에서도. 그러니까 이 2k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곱하니까 뭐야? 4k 제곱은 2m 제곱이 되겠죠? 2를 약분하니까 m 제곱도 뭐야? 짝수죠. 둘 다 짝수란 얘기야. 근데 둘 다 짝수면 약분이 안 되겠어? 되겠지. 기하분수가 안 되죠. 분자분모가 짝수니까. 네.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 분모도 짝수고 분자도 짝수여서 네, 기하분수가 아니다.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이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거는 잘못된 모순이어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다.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이제 뒤에 예제로 계속 나올 거고요. 네, 거기 정기평가에는 그 예제 중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계속 낼 거예요. 증명하는 걸 좀 많이 낼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게 메인이야. 증명하는 게. 앞에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히 그런 게 메인이 아니야. 네, 여기가 메인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나와 있는데, 절대가 붙었어요. 무슨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 무조건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무조건 돼야 된다, 부등식이. 자, 그러니까 무조건 돼야 된다는 의미는 무조건 다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자, 그걸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한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A, B가 실수면 A가 B보다 크면 1 넘겨도 당연한 얘기들만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런 게 당연하다 뭐 얘기 써놓은 거야. 자,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B의 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더해봤자 제일 작은 게 0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일 작은 건 제곱이 제일 작은 게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0을 해야지 0이 되죠. AB가 0이다. 뭐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A보다 네, A가 음수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A가 2라고 생각하면 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A는 어떤 숫자든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곱은 똑같은 의미인 거죠. 양수가 들어가도 음수가 들어가도 제곱은 양수니까 같다. 절대값도 분리해서 써도 어차피 양수끼리 곱한 거니까 같다. 얘가 음수여도 음수 곱해봤자 양수고. 네, 자 꺼내지는 것도 어차피 양수로 꺼내져야 되니까 이 값이 음수여도 그러니까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막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당연한 얘기라서 너무. 생각을 안 해봐도 맞출 수 있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도 다 0보다 크거나 같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위에 나와 있는 요거를 약간 생각하면 0이 되려면 무조건 제곱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확인하고 싶으면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한다고 치면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럼 다 제곱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얘를 4분의 4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 b제곱이랑 4분의 3 b제곱을 더하면 4분의 4 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된 거죠.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해돼요?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이니까 a가 되잖아. 그리고 뒤에 요게 남겠죠. 근데 어차피 얘 보면 뭐야? 제곱이죠. 네. 어차피 얘도 뭐야? 제곱이잖아. 앞에 수는 양수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요런 거 하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됐겠죠? 완전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제곱이 돼 있는 거 무조건. 요거 기억나요? 곱셈 공식? 저거는 뭐라는 거야, 쟤? 쟤 뭐라 그런 거야, 지금? 2a분의. 그게 뭐야? 근해 공식을 갑자기 왜 얘기해? 갑자기 근해 공식을 왜 얘기해? 진짜 안 봐? 지금 내가 넌 씹으려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예. 수고야, 쟤좀 위로 좀 해주라. 안 되겠다. 자, 이거 세제곱식 기억 안 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곱셈 공식이잖아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이게 무슨 공식이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c. 이거였어. 기억나시죠? 네, 여기 이거 설명할 때
이것도 변형하는 거 얘기했어요. 곱셈 공식 표에도 이거 변형하는 거 얘기해놨고. 얘만 이제 따로 보면은, 네. 곱하기 2를 다 해주죠. 근데 마음대로 곱하기 2 할 수 없으니까, 나누기 2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만 빨간색만 보시면, 그게 2분의 1에 곱하기 1을 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그래서 얘는 a제곱이 두 개 더해진 거고, 얘는 b제곱이 두 개 더해진 거고, 얘가 c제곱이 두 개 더해진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트로 묶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 a-b의 제곱. 이렇게 묶으면 b-c의 제곱. 남은 얘랑 또 인수분해하면 c-a의 제곱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인수분해 다 했는데 얘가 남았으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근데 보니까 얘도 완전 제곱이고 얘도 완전 제곱이고 얘도 완전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최소의 값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최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이 얘기예요. 여기 정의한 게 이거죠.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지만 얘를 도형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는 정삼각형 얘기하는 거다.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아서 A는 B는 C랑 같은 얘기여서 얘가 도형이었다면 정삼각형에 대한 증명을 한 거다. 라는 것도 예전에 곱셈공식 맨 처음 우리가 고등수학을 할 때 설명을 해줬어요. 네. 시전이가 네. 1월달. 해줬다고. 그냥 그건 해줬다고. 나도 니네가 기억할 거라고 그 기회를 갖고 있진 않아. 아, 자, 해줬다. 그냥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네. 뭐라까지 자, 마지막 요 설명하면 오늘 설명을 다 하는 건데, 자,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이제 요거는 공식을 우선 외워야 돼요. 네. 자, 요 두 개의 공식을 외워야 돼요. 중요한 공식이에요. 네, 생각보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자, 이렇게 얘기한 공식.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그래서, 자, 얘도 이렇게 나온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공식이어서. 자, 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랑 내가 설명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가 무슨 얘기냐면 밑에 설명으로 보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자, 지금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분리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겼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의 빼기 루트 AB인데, 자, 부등호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통분해서 2분의 2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얘 다시 쓰면 2분의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루트 ab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얘는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않겠냐. b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도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써보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또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이게 산술기하랑 뭔 상관이냐?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알아먹을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왜 산술기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3학년 2학기 걸 아셔야 돼요. 3학년 2학기 거.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중2 거 알아도 돼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원이 있으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얘가 지름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을 만들어. 당연히 여기 직각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수직을 내려요. 자, 여기 있는 길이가 A야.
여기 있는 길이가 b야. 이해되시죠? 자, 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은요? 그게 얘죠. 네, 이 반지름이에요.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가 높이야. 자, 닮은 기억해요? 직각삼각형? 소공식 막 이랬던 거? 네, 지금 그거 할 거야. 자, 얘 제곱은 a 곱하기 b죠. 기억나요? 네, 그러면 x, h의 제곱이 a 곱하기 b야. 그럼 루트를 없애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겠죠? 자, 당연히 높이니까 마이너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얘 높이가 루트 ab, 얘가 높이네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반지름이 2분의 a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얘도 여기도 반지름이죠? 얘도 2분의 a 플러스 b였겠지. 자, 근데 직각삼각형은 어딜 그려도 다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얘가 높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여기라는 게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높이를 비교했는데 최대가 반지름인 거야. 그래서 갖다 붙인 거야. 근데 그러면 최대가 아닌 요런 애들은 뭐야?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무조건 반지름보다 작다, 높이가. 그러니까 반지름이 높이보다 큰 거지. 네. 그래서 기압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요거에 대한 도형에 대한 게 기압 평균이고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이야. 지름의 가운데잖아, 평균이. 지름의 가운데여서 요 길이가 반지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인 거고 그 다음에 기압 평균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대로 도형으로 확인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네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만 하면 이제 설명이 끝나요. 네. 자 얘도 그냥 증명하는 방법이 아까 얘 1번처럼 네 그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문제 풀 때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우선은 부등호는 우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좌변, 우변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넘기겠죠. 뭐 길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얘를 넘기니까 요거야. 그래서 다 전개를 해. 다 전개를 했어. 그런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해. 그래서 계산해 놨어. 그리고 인수분해 한 거야. 별건 없어.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공식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얘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문자를 제곱해서 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했을 때 그게 완전 제곱이 돼야 돼. 무조건. 여기 증명한 이유가 그거야. 얘랑 얘랑 무슨 수인지는 모르지만 곱하면 이런 16, 25, 36 이런 숫자가 무조건 나와야 돼. 코시주 그게 안 나오면 잘못 계산해. 코시주가 부등식. 그래서 좌변이 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 양수 제곱되는 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개념 확인은 다음 시간에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렵죠? 네. 전에 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워요. 여기는. 네.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면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그냥 설명한 거야. 또 설명해야 돼. 여기. 어려워서. 응.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B라는 걸 응.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